자, 오늘 비트코인 얘기뿐만 아니라 시장 오늘 실적 발표 내용도 많으니까 빠르게 월간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NG 박종원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전 있어요. 아니, 공부 많이 하셨네.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다. 원래 사람이 반감기 공부하시고. 손실이 날 때랑 네. 수익이 날 때 둘 다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손실이 나면 아 이거 어떻게 맺구나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맞아요. 수익이 나면 이거 어떻게 더 불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공부라는 거는 바로 담궈야 돼요. 그렇죠. 내가 관심이 있어야 돼. 맞아요. 관심이 있어야 공부를 하게 되지.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제가 네. 요새 약간 심리학 책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사람이 네. 바로 그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막 열정을 부리고 하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 준비할 때 고등학교 3년 뭐 짧게는 고3 내내 공부를 하잖아요. 1년 뒤에 있는 게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뭐 이렇게 판가름이 나고는 하지만 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못한다? 매일매일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는 공부를 하게 된다. 공부하게 된다. 예,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인간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요? 비트코인이 부럽다, 1억이 넘었고요. 예,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대선 전까지 이게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사상 최고치를 또 찍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마 4일 동안은 너무나도 많은 실적 발표 기업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가장 관심 많은 게 사실 지금 장 끝나고 나서의 알파벳이 될 것 같아요. 알파벳이 또 빅테크 기업들의 중심에 서 있고 또 오늘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서 애프터마켓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기업들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파벳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6%, 네, 6% 여기 네. 6%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다들 하시다시피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아주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AMD가 근데 완전히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본장에서는 사실 강했어요. 예, 본장에서는 뭐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6.77% 지금 7% 하락을 하고 있는 지금 그렇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치폴레도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그냥 애프터마켓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마이너스 4% 엄청난 지금 변동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치폴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크게 또 빠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형 기술주 보게 되면 또 스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스냅. 예, 스냅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올랐네요. 스냅. 예, 7% 올랐고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스냅도 이렇게 나왔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이 미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퍼스트 솔라. 예, 퍼스트 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트 솔라가 사실 장중에도 마이너스 2.6% 하락을 했는데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마이너스 4.18% 하락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PS 매출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을 먼저 미리 보여줬었고 미국의 많은 태양광 기업들, 태양광 산업 자체가 최근에 뭐 중국의 여러 가격 경쟁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부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일부에서는 좀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일단 대표 기업이긴 한데 이 퍼스트 솔라 실적 발표 때문에 뭐 일부 다른 태양광 기업까지도 같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자 북지박지. 비트코인 1억 원 돌파했습니다. 네. 야 정말 아니 돌파할 것 어저께 같다. 한번 9,900만 원인데 뭐 네. 1억이야 좀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루에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가. 내 자산이 어제 하루에- 왜냐면 어제 9천
9,100만 원. 맞아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맞아요. 그냥 오늘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하루에 1,000만 원이 아니죠. 9,900에서 1억 되면 아니 어제 저희 방송했을 네. 때 9,100만 원이었어요. 9천만 원 초반대였다고요? 네, 9천만 원 초반. 근데 이제 지금 1,000만 원 올라갔고 하루에 자산이 1,000만 원씩 불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죠. 뭐 생각을 내 전혀 자산이 상상 안 해봤어요. 내가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어. 있으면 자산이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거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행복. 빠질 때도 2천만 원씩 빠질 수도 있고. 그건 좀 그렇네요. 네. 예. 자, 한번 그래서 볼게요. 사실 뭐 대선 때가 되면은 정말 엄청난 변동세를 보여줄 것 같은데 미리 네. 수익 보신 분들은 좀 조금씩 챙겨 제가 나가는 그 게 좋지 생각했어요. 않을까. 지금 네. 팔까? 그러니까 조금씩 네. 챙겨 놔야 될 것 같아요. 음. 예.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핵심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예, 빠르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1월이 기대되는 이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XAI가 추가 자본 조달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시장에서 관심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게 월스트저널에서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TSMC 칩 생산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로이터에서 또 단독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같이 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U에서 사실 10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뭐 중국과의 여러 협력적인 부분 뭐 많은 회의를 통해서 뭐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중국에서 전혀 뭐 피드백이 없었나 봐요. 10월 30일 되자마자 EU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시작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뭐 세부적인 내용은 또 뒤에 가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여줬어요. 다우존스가 0.3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0.78% 상승, S&P 500은 0.16% 상승, 러셀 2000 지수가 0.2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중소형 기술주들이나 그 외에 작은 기업들이 어제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 흐름을 보게 되면 빅테크에 좀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성장주와 가치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어제는 반도체의 훈풍이 너무 쏠렸네요. 쫙 불었다. 예, 테슬라는 뭐 엄청난 급등 이후로 이틀 동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늘은 마이너스 1.14% 하락을 했는데 뭐 메타, 뭐 알파벳 지금 엄청나게 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반도체 섹터가 너무 좋은 흐름이었는데 아마 그 중심에는 브로드컴이 있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여러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 이제 ETF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좀 올라갔나 했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제 비트코인 좋았습니다. 그리고 골드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은값도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금, 은, 비트코인이 어제 가장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만 좋았어요. 반도체만 좋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사실 뭐 부양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11월 전인대 이후에, 그러니까 11월 4일부터 8일까지가 이제 전인대인데 그 이후로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조금 기대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지금 뭐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ETF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와 유가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즉 금리를 보시게 되면 예상치를 좀 하회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졸츠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상치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에 따라서 뭐 이제 내일 또 이제 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GDP Now,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가 제가 한 2, 3일 전에 이 GDP Now가 3.3%를 기록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GDP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가 나온 게 2.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3.3%보다 또 크게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자, 내일 이제 또 GDP 발표가 있는데 자, 그 부분에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유가 WTI 기준으로 6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시설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제 나왔었는데 자,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일정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네.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 장전,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그 일부 지금 뭐 알파벳 AMD까지 해가지고 같이 제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인데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지금 매출 같은 경우, 순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상승을 하면서 뭐 좋은 흐름을 보였고, 특히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BNPL이라 그래가지고 뭐 Buy Now Pay Later이라고 해서 뭐 지금 구매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불을 하는 그러한 이제 뭐 젊은층들이 많이 쓰고 있는 어떤 대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겠죠. 뭐 일부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에서 네.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사용률 자체가 15%에서 2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여러 가지 뭐 신제품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낮은 한 자릿수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때. 그러다 보니까 EPS에서도 일부 뭐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페이팔 실적 발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도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보다 그래도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또 녹색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도 많이 좋아하셨던 소파입니다. 소파인데 CEO가 뭐 보시면 좀 녹색불 지금 그죠? 예,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녹색불입니다. 예, 그래서 CEO가 이번 분기는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파이의 조정 순이익이 49%를 차지했고 작년 39%에 비해서 64% 이상의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자, 엄청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소파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애프터마켓 제가 주가 추이를 지금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네. 한번 뭐 볼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맥도날드 최근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가 EPS랑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매출적인 부분은 일부 부분별로 보게 되면 예상치는 좀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 사실 대장균 사태가 좀 있고 나서 앞으로 4분기에 대한 실적에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월가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CEO가 4분기 실적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 대장균 사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적인 부분이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나 맥도날드 보시는 분들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맥도날드 주가는 큰 변동이 없네요. 큰 변동 없었습니다. 예, 맥도날드는 큰 변동이 없었고 소파이는 본장에서는 6%대 6% 하락 마감을 상승했어요. 했습니다. 하락. 6% 하락했어요? 네. 그래요? 소파이 테크놀로지. 왜 하락했을까? 예, 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예, 다 좋았는데 네. 전부 다 녹색이 들어갔거든요. 예, 제가 체크는 하지 못했는데 자, 티커 그렇습니다. SOFI 맞죠? 맞아요. 네, 소파이가 그러네요. 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네. 다 좋은 것이. 상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그냥 마음에 안 그렇잖아요. 들었어. 예. 눈높이가 이만큼 있어가지고 아무리 서프라이즈 내도 그 서프라이즈 비율 가지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때 눈높이가 다르다. 뭐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자,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조금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사실상 이게 장 끝나고 나서 나왔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 뜯어봐서 뭐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뭐 방송 시간 때문에 알려주세요. 제가 뜯고 어쩔 수 있을게요. 없죠. 예, 일단 매출이 지금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AMD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물론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어마어마하고 시장 점유율도 어마어마하지만 네. 만약에 엔비디아와 대결을 할 수 있는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AMD가 그냥 가장 강력한 어떤 경쟁자가 아닐까. 2위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AMD에 대한 기대감도 월등히 높은 상황인데 그 부분을 일단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상승을 했는데 녹색불은 들어왔지만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분기 실적은 무난했죠. 네. 그래서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했습니다. 예, 부합을 하다 비트.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나왔나라는 그러한 약간의 기대감에 못 미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AMD가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 마켓에서 지금 시간에서 지금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유는 이제 분기 전망이 좀 안 좋았어요. 이번 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네. 향후에 대한 분기 매출 전망이 음. 월가에서 이야기했었던 하단이 75억 5천만 맞아요. 달러였는데 네. 72억 달러에서 78억 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뭐 공급망 제약이 좀 있는 부분도 회사 측에서 언급하면서 이번 분기에 대한 이제 3분기에는 그냥 겨우겨우 좀 시장 예상치 조금 웃돌았지만 앞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주가를 좀 애프터마켓에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앞서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EPS도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하긴 했지만 뭐 일부 뭐 정말 소폭 뭐 약간 변동성이 있겠죠. 그 뒤에 뭐 소수점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 동기에 대해서 51% 올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올랐네요. 이거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오른 건데도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해 준 것처럼 가이던스가 지금 7.5 빌리언 달러 이거 보이시죠? 7.5 빌리언 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0 밀리언 달러니까 앞서 말씀해 준 것처럼 7.2 빌리언 달러에서 7.8 빌리언 달러 사이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쵸.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7.5 빌리언 달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의 정말 딱 중앙에서 예.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니지. 이거보단 더 올려야지. 아예 무슨 밴드 소리 하고 자체를 그렇죠. 넘어서길 무슨 소리 하고 바랐던 있는 거죠. 거냐 지금 AI 시대에 이렇게 지금 어떤 기준점을 들이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 사실 AMD가 만약에 이러한 기준점으로 들이댄다면 앞으로 남은 반도체 기업들 남아 있는 뭐 특히나 엔비디아도 뭐 물론 엔비디아도 워낙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일부 설계에 대한 오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지연이 됐겠지만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하나둘씩 특히나 뭐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런 약간의 조금은 좀 예민하고 민감한 그러한 어떤 기준점을 들이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머지 있는 실적 발표를 좀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너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EPS가 아니 구글 EPS가 1.85달러인데 앞자리가 2.12 달라요. 달러인데 이 부분이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죠. EPS 그쵸. 수준에서. 자,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15%. 증가했고. 뭐 이것도 영업이익 전년 동기에 비해서 34%. 와.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또 큰 폭의 또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영업 마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4.5 포인트, 퍼센트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죠. 0.5% 포인트. 퍼센트 포인트인데 그래도 뭐 좋은 흐름을 보였고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도 또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일부로 다 쪼개서 보게 되면 뭐 광고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광고에서 많이 늘었죠. 네, 유튜브가. 광고가 많이 늘었어요. 광고가 많이 늘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4%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이제 검색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유튜브가 유튜브 광고가 생각보다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일반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선도 시즌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많이 맞아요. 늘었는데 네. 유튜브 광고는 별로 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쇼핑은 어떤지 궁금해요. 요새 유튜브에서 항상 메일을 되게 자주 보내는 게 쇼핑 쪽에 있어서 좀 열심히 채널 영상 밑에 올려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고객들이 사면 고객이 아니고 구독자들이 사면 그 수수료를 쉐어하겠다. 쉐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유튜브의 매출 광고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처를 연결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구글 클라우드 저는 가장 여기서 부분별로 봤을 때 가장 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던 게 구글 클라우드거든요. 35%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 35%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클라우드가 물론 지금 뭐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야, 이 구글 클라우드가 이만큼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현재 뭐 그만큼 수요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여러 이제 AI 관련된 그런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대변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 검색, 그다음에 클라우드 할 거 없이 전부 다 뭐 좋은 흐름을 보였고 유튜브 광고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래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알파벳 실적 발표였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화이저? 맥도날드가 좀 끊겼네요, 중간에. 예, 실적 발표인데,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예, 자, 화이저입니다. 화이저가, 이거는 이제 프리마켓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던 기업이고요. 자, 화이저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매출, EPS 전부 다, 예, 좋은 흐름을 보였고, 가이던스도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매출은, 가이던스와 그냥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크게, 좀 약간 노란불이 들어왔죠. 네, 노란불이 들어왔고 일단 뭐 세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라고 보게 되면 아브리스보가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성인 및 임산부의 RSV 백신 사용 확대라고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자 그리고 옥프리타 같은 경우에는 철수했다. 왜냐하면 적혈구 치료를 위한 모든 임상 시험을 중단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 3분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할레온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할레온의 지분 매각을 했다. 지분율 23% 15% 감소했고 35억 달러를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이러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래도 괜찮았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매출이 31% 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얄 캐리비언 기업인데요. 이제 뭐 크루즈 기업으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크루즈 기업 하게 되면은 앞으로 여행 수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EPS랑 매출 좋게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높게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가이던스가 지금 EPS 같은 경우는 1.58달러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1.4에서 1.45달러로 그러니까 한참 밑에 있는 그 가이던스의 어떤 범위를 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아마 이 부분이 뭐 지금 주가에도 영향을 좀 줬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4년 전체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대비해서 그래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녹색불이 들어왔는데 일단 예약 부분에 있어서 2025년 수요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높은 탑승률을 현재 보이고 있고 가격 정책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격을 조금씩 인상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수익이 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유럽이나 알래스카 같은 프리미엄 여정에 대한 호조가 좀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뭐 EPS나 매출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앞으로 2027년 때는 뭐 퍼펙트 데이 멕시코 뭐 이걸 좀 개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때는 또 남극 탐험을 위한 칠레의 새로운 실버 스카이 호텔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남극 탐험을 하시는 분들은 로얄 캐리비언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펭귄도 보고 크루즈 이렇게 여행 보시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진짜. 응?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 가격이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얼마죠? 그거밖에 크루즈 여행? 안 해요? 그러니까 짧은 거는 그 정도고 긴 거가 이제 가족 여행으로 가게 되면 패키지로 제가 알기로는 한 700~800만 원 정도. 그 안에서 먹는 거. 예전에 근데 몇 천만 원 이랬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요? 예,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달 정도. 예, 그래서 뭐 효도 관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약간 좀 그나마 과거보다 좀 합리적인 가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실적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분 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실적 그러니까 발표. 이번 주에 정말 주요한 기업들이 많고 앞으로 너무 실적 많아요. 시즌에는 저희가 실적 발표 내용 위주로 좀 전달 드린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미국 대선 이후에 주가 흐름의 추이가 그동안에 어땠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 예. 다 좋았어요? 다 좋았던 건 아닌데 네, 대체적으로 괜찮았고 사실상 다 좋았죠. 사실 다 좋았다. 네. 왜냐하면 뭐 단기든 뭐 이게 다 단기죠. 단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11월 초에 대선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12월 말까지의 그 사이니까 뭐 한 달 뭐 두 달 정도 2달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 당시 뭐 카터 대통령 1976년에 카터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당선이 된 이후에는 빠졌어요. 일부.
예, 뭐 한 일주일 빠졌나? 그리고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12월까지 보게 되면은 뭐 이것도 다 결국엔 대선 이후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선 이후로 오히려 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이제 대선의 흐름을 봤을 때 뭐 이번 대선도 물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국내 증시가 정말 박살이 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꼭 국내 증시 안 하고 미국 주식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뭐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이 곧 이제 시작이 되죠. 11월 곧 시작이 되는데 1950년 이후에 S&P 500의 월간 평균 상승률을 보게 되면 좀 네모칸 이 친 부분이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 요거 두 개를 쪼갠 거예요. 쪼갰는데 매월 사실상 여기 보게 되면 12월이 여기에 있고요. 이 앞쪽에. 그리고 10월, 12월, 1월이 여기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항상 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11월 이제 한 4주 동안은 여기 네모칸 빨간 네모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 좋은 과거의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11월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미 대선의 어떤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11월을 그래도 우리는 조금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뭐 과거 통계 자료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는 또 있고요. 이 올해가 또 예외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과거에 긴 역사 흐름 동안에 자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뭐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금리 인하 정책이 앞으로 장기간 동안 이루어질 것이고 11월 8일 날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또 25bp를 인하할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내부자 거래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내부자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또는 내부자들이 뭐 주식을 사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비중 자체가 매도보다는 지금 매수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11월, 12월 때도 여러 뭐 만약에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우리가 패를 까봐야 되겠지만 여러 뭐 정책적인 부분 또는 뭐 통화 정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 내부자들은 이제는 조금 이제 숨쉴만 한 부분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이제 결국 내부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자체가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자금 조달을 추진을 한다. 네, 자금 조달. 테슬라 인용한 건 많은데 뭐 다른 거니까. 예. 그렇죠. 뭐 다른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XA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테슬라나 뭐 여러 기업들이 하나로 이제 그 생태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뭐 로보택시가 됐든 여러 가지 그 데이터적인 부분을 네. 어떻게 연결시킬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XAI 같은 경우에도 여러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쏟아붓고 뭐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또 구축하게 되면서 지금 막 가동 중이죠. 지금 가동 중인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0억 달러 가치로 자금 조달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XAI 같은 경우에는 지난 봄에 60억 달러를 모금했었습니다. 초창기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4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고 현재는 이제 400억 달러 가치로 수십억 달러 모금하기 위한 초기 협상을 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가 아마 3, 4개월 전에 좀 월모부를 통해서 제가 또 뭐 그때 당시에 막 짓고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 칩을 10만 개를 샀다라는 이야기도 그때 당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20만 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투자 자본 이제 자본 유치를 좀 해서 투자 유치를 해서 지금 10만 개의 GPU를 깔았던 이 데이터 센터에 2배를 늘려서 난 20만 개로 깔겠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초기 협상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A가 지금 최근에 뭐 개발자 도구를 출시하고 있고 그리고 AI 모델인 그록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뭐 어느 정도 뭐 제가 볼 때는 투자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랑 같은, 그러니까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회사들 중에 이런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XAI가 오픈 AI보다 좀 다른 모습, 챗GPT랑 다른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어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생태계가 조성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좀 가시화되면 그때 당시에 그때 가서 또 우리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투자 유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픈 AI. 예. 자, 오늘 아마 반도체 섹터를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파운드리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예, 추론을 이제 하는 AI 칩을 만들겠다라는 하면서 2천조 원을 내가 끌어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나왔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과 TSMC 같이 함께 첫 번째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로이터 통신으로 인해서 단독 보도로 좀 나왔습니다. 뭐 내용은 사실 짤막합니다. 내용은 짤막한데 한번 보게 되면 AI가 사실 타사 공급 업체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특히나 뭐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공급 업체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브로드컴과 TSMC와 협력해서 최초의 자체 AI 추론칩을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원래는 맨 처음에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했다가 자, 이제 브로드컴과 TSMC랑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높은 비용,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뭐 계획을 보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브로드컴의 지원을 받아서 뭐 칩 설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뭐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냐면 AI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더 잘 제어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뭐 내가 짊어지고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뭐랄까요, 많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그 최적의 상태를 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브로드컴과 또는 TSMC와 같은 여러 가지 이러한 제어를 정말 잘하는 굴지의 이런 대기업들과 같이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고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전환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도 아마 향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건 외주 줘야죠. 외주 줘야죠. 예, 잘하는 외주 기업과 주고. 같이 해야죠. 예, 굳이 예. 뭐 내가 공장까지 다 지어서 하려면은 또 시간도 걸리고. 또 잘 안 되면은 또 그거 어떻게 또 감당하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외주를 줬다. 그 외주 주는 대상은 브로드컴과 TSMC와 함께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관세의 부과가 시작이 이제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요? 네. 저 하리나님이 졸리신가 봐요. 예. 많이 졸리신 거 제 아들이 보통 저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아드님이 쓰시나 아빠 봐요. 보는 거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예. 이렇게 누를 수 있다. 예, 귀엽네요. EU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뭐 중국과 여러 협상 이후에 결정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협상이 타결이 잘 되지 않았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그 방안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유럽연의 우여곡절 끝에 정말 1년 반이 넘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관세 한다, 얼만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기업에 몇 %를 하겠다. 이야기했었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약간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관세 최대 45.3%까지 인상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보조금 조사한 지 1년이 넘었고 여러 가지 이게 수익 관세가 그러니까 표준 자동차 수익 관세가 10%인데 테슬라에는 7.8%를 더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35.3%를 더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 45.3%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화요일에 공식적으로 승인됐고요. 수요일에 발효가 되는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이 연간 300만 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EU 시장의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100% 관세를 지금 때렸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출구 전략 자체는 유럽으로 가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유럽이 지금
또 45.3% 관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어떠한 갈등이 더 심해질까? 예. 너희들 관세 때리면은 우리는 원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뭐 에너지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앞으로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관세를 때렸다. 네. 예, 이렇게 제가 오늘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까지 전달드렸고요. 다양한 실적 발표 내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 월가 뉴스레터 YM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